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꼭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꿈꾼다면 반드시 나쁜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죠. 자, 나쁜 사람을 끊어내야만 하는 이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꿈꾸며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으니까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청년 또 만 19살 동갑나기들 360명을 또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360 합치니까 720이죠. 720명을 지금까지 추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공부 못하는 애들 추적한 거냐? 아니요.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와 그 다음에 흙수저. 아니, 무슨 얘기야? 하버드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한 애들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아니요. 그때는 아니죠. 하버드는 그 1980년대 중반까지도 알룸나이 포인트가 되게 셌어요. 알룸나이 포인트가 뭐냐면 동문 점수. 부모가 하버드를 졸업하면 굉장히 가산점을 세게 받습니다. 하버드랑 예일이 그게 되게 달라요. 그런데 1938년 그 신입생들을 보니까 거의 100% 부모 팩터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그 부모들이 38년에 하버드 들어온 사람들의 부모가 하버드를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1900년대 초반, 심지어는 1800년대 후반에 하버드를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구의 30%밖에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 자식들이 온 거예요. 이게 부잣집 자식 360명과 가난한 집 자식 360명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적합니다. 예. 대부분 다 돌아가셨죠? 그럼 후손도 추적합니다. 후손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도, 이 연구가 되게 웃긴 게 연구 책임자도 사망하면 그제서야 다시 다음 연구 책임자가 임명됩니다. 왕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보통. 이분이 이제 네 번째 연구 책임자로 로버트 웰딩거 교수인데, 그러니까 다음 연구 책임자는 이분이 한 130까지 사신다고 생각했을 때, 뭐 한 40년 후에나 다음 연구자가 임명되겠죠. 네. 수명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명은 제가, 기대 수명은 그 사회에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하며 심지어 자살하시는 분들의 그 수명까지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85세 남성, 89세 여성으로 잡혀 있죠. 이미 우리나라는 최빈 수명, 가장 빈도 높은 수명은 90대 중반 된 지가 한 15년 됐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60대인 분들은 재수업, 저희들 표현입니다. 재수 없으면 한 128세에서 130까지 가십니다. 그럼 재수가 좋으면 120대 초반에서 깨끗하게 끝내실 수가 있고요. 40대, 50대인 분들이 130을 넘길 가능성은 각자 70%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답도 안 나오는 30대인 분들은 진짜로 저희가 140 넘게 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인공관절도 세 번째까지 심으실 거잖아요. 그런 팩터까지 넣습니다. 지멘셀스 시니어스가 2018년에 3세대 인공관절 딱 하니까 저희가 또 2살 올렸어요. 세 번째 인공관절, 지금 한 번밖에 못 심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인공관절 언제 심느냐라고 제가 이제 대한정형외과학회 가서 물어보면 110살에 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15년 정도 있으면 이제 관절의 세대가 바뀌는 거죠. 골조공사 3번 해드려요. 보험회사 데이터도 저희가 봅니다. 왜? 보험회사 데이터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을 출시하면 그 질병의 정복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을 잡은 거거든요. 왜 작년 1월 첫 주에 삼성생명이 치매 보장성 보험 내놨잖아요. 보수적으로 그 출시한 라이나 생명이 올해 2월 달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정복의 시그널을 잡았어요. 20-30년 정도 있으면 병원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살을 넘긴다는 걸 눈치를 이미 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들을. 5년 전으로 최장암 보장성 보험 내놓는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장암까지 들어가면 이제 암이 이제 관리 질병으로, 관리 종목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러다 우리 안 가지, 막 이러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예 기대 수명을 130으로 잡습니다. 걔네들이 한 180까지도 살 수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전대미문의 사건이냐면요. 제가 1970년생이거든요. 만 52세예요.
만 52세인데 제가 작년에 통계청에 있는 제 후배한테 12월 30일 날 야, 만 52세 내 친구 70년생 몇 명 죽었니? 제가 태어나던 해에 108만 명 태어났습니다. 징하게 태어났죠. 그런데 몇 명 죽었니? 라고 했더니 아직 7천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107만 3천이 지금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22년이죠. 1922년 통계를 보면 세계 각국 통계를 다 합칩니다. 불과 100년 전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역사 30만 년이잖아요. 30만 년 인류 역사를 1년으로 치자면 100년 전이 3초 전이거든요. 찰나의 직전이죠. 불과 100년 전인 1922년 이 한국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만 52세, 저 같은 만 52세의 생존율을 보면 76%가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0.65% 사망했죠. 사망률이 100년 만에 100분의 1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년 만에 생존율이 100배가 된 거예요. 만 52세. 지금 얼마나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지금 50대인 분들이나 60대인 분들이 자기 친구 110만에서 100만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40대인 분들도 100만 전후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30대인 분들도 90만씩은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수명 얘기부터 해드렸잖아요. 사실 이 얘기랑도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인구 변수가 붙으면 이제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추이를 보면 수명과 인구의 추이를 보면 미래가 그냥 보여요. 인구의 추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100년 후도 그냥 보이는 게 인구입니다. 올해 인구가 25만 태어나요. 25만 태어나요. 이게 어느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준 거냐면요. 임진왜란 양대호란은 저 먼 발치로 밀어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줄었던 게 언제냐면 1670년에 시작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처참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경신대기근이에요. 그 경신대기근의 속도의 2배 반으로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경신대기근이 줄인 것보다 2배 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올해 25만 태어나요. 그런데 20만 명대 들어온 지 4년 됐거든요. 그럼 다시 4년인 2026년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20만 명 안 태어나는 나라 됩니다. 인구가 5분의 1 토막 났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다시 2년 후인 2028년에 골든크로스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뭐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정치권과 언론에서 청년 취업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청년 숫자가 모자라요. 이미 2년 반 동안 우리가 이 청년 숫자가 확 줄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일이 제가 5월 1일부터 삼성물산 리조트랑 같이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죠. 이것 때문에 삼성물산 계신 분들이 좋아 죽어요. 왜? 일이 간단해요. 프로젝트가 뭐냐? 강남역에 나가서 술 마시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왜? 몇 시에 몇 가게가 어느 정도 문을 여나. 거리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24시간 영업하시겠다고 그 벼르고 벼르신 분들이 밤 10시에 문 연 가게를 기준으로 새벽 1시에도 문 연 비율이 57%. 그러니까 43%가 문 닫았어요. 왜? 알바생 못 구해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들도 30에서 35% 정도 무조건 최소한 사회로 리턴해서 일을 해줘야 나라가 안 망하는 구조입니다. 20세부터 59세까지만 일하는 모형으로 가면 우리가 2015년에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무슨 얘기냐? 80대 중반까지 일하실 거예요. 네. 90대 초반까지 일하신, 지금 30대시죠? 죄송합니다. 나이를 여쭤봐서. 20대세요? 20대는 진짜 불쌍한, 100살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30대가 90대 초중반까지 일하고요. 지금 40, 50대가 80대 중반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한 85세나 86세까지 일하실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안 그러면? 네. 걔네가 우리를 먹여 못 살려요. 우리가 걔네들 먹여 살려야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능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세대가 기량이 괜찮은 편이라서 중국은 이게 안 돼서 미쳐버리는 거죠. 왜? 중국은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 문을 못 열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태어난 그 세대의 기량이 그냥 개판 5분 전. 예. 근데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죠. 젊은 세대가. 예.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구조가 되는데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거거든요. 자, 문제는 그래서 장기 추적한 연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그 매니지먼트에서 우리는 60살까지밖에 살고 못 살고 혹은 잘해야 70세까지 살고 죽는 모델에서는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그쵸? 근데 130, 140까지 사는 모델을 보면 매니지먼트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을 알아보는 능력도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걸 끊어내야 되거든요.